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동경의 과거 애도 급발전 이유는 인구 유입 서울 환상에서 깨어나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경도 좋고 서울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보다도 훨씬 더 비싸 버리면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서울 투자를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치보다도 가격이 훨씬 높아 버리면 투자했을 때 망하는 거죠. 일단은 동경의 과거 명칭 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일대 쇼군이라고 하죠. 쇼군.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일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원래는 이 사람은 좀 밀려난 거죠. 어떻게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다이묘들, 그러니까 본권 영주라고 보면 됩니다. 본권 영주 중에서 조금 유력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에도 지역으로 사실상 쫓아보내는 거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의 미래를 보았던 것인지 몰라도 아마도 히데요시한테 잘못 보일까봐 겁나서 오케이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에야스가 에도로 가면서 토목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한 사람이죠. 이에야스는.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죠. 죽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히데요리한테 물려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찍 살아있지만 일찍 히데타다 아들 히데타다에게 에도 막부의 2대 쇼군 자리를 넘겨주고 본인은 배후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죠. 전쟁이. 오사카에 있는 히데요리하고 에도에 있는 히데타다가 한판 붙죠. 그래서 히데타다가 이기면서 난공불락의 요새 오사카성을 점령하면서 본격적으로 에도 시대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히데타다부터 에도가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에도 이쪽에서 무게중심이 에도 쪽으로 기울면서 에도가 일본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급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급성장을 했는가? 이 에도의 초창기 인구를 보면은 무사 계급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66% 막 이런 식입니다. 무사 계급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이에야스가 머리를 쓴 거죠. 지방에서 다이묘 집안이 일정 기간 에도에 와서 머무르게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힘이 강력한 다이묘하고 그 가신들, 수많은 식솔들이 에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강제로. 일정 기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에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전국 다이묘 집안이 에도에 똘똘한 한 채, 반의무적으로 소유를 해야 되는 거죠. 요 똘똘한 한 채는 아파트가 아니라 엄청난 영지를 가진 거대 저택입니다. 요 식솔들, 가신들 다 살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집들, 엄청나게 큰 집들이 에도에 들어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이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기업 들고 있는 도지사, 대기업 들고 있는 시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권력과 힘을 다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에도에 대거 오니까 소비가 엄청난 거죠. 그 회장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도 한 무더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회장 아들하고
그 직원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상인들, 시장들, 그리고 술집들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에야스 그쪽 세력이 처음에 에도에 자리 잡을 때부터 사람들을 끌고 오죠. 상인들, 어부들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어업권 이런 걸 주면서 어부들한테는 어업권 이런 걸 주면서 어업권을 주면서 장사하는 대신에 막부에다가 일정 물량을 공급해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권도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대상들도 많이 탄생을 하죠. 수많은 물류, 수많은 산업들 분명히 필요하니까 이러한 기반 시설도 잘 갖추어진 도시가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토목 건축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았죠. 잊을만 하면은 대화재, 대지진 이런 게 한 번씩 일어나 주면서 완전 도시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초토화되고 나면은 도로도 넓히고 없던 시설도 생기고 더 도시가 커지면서 또 경제가 활활 타오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6세기 말 건설한 에도는 18세기에 와서 인구가 100만 명을 찍어버립니다. 18세기에 인구 100만 명 하면은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양이 20만, 30만 요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100만 넘는 도시는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불과 100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 에도입니다. 에도. 급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경의 전성기는 20세기도 아니고 지금 21세기는 더더욱이 아니고 18세기가 동경의 전성시대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 최고의 성곽이었던 에도성을 지금은 옛날 그 모습대로 볼 수가 없죠. 화재로 소실돼 가지고 천수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 천수각 소실된 시기가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사카 세력이 없어서 전쟁할 필요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천수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경에 저 천수각이 없죠. 반면에 오사카성은 아직도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에도는 초창기에는 저런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를 끼고 있는 저 가쪽만 택지로 사용하고 중앙은 공터, 화장실, 쓰레기장 등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화재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화재가 나면은 화끈하게 불이 나기 때문에 저런 공간이 없으면 너무너무 위험해서 저렇게 공간을 비워뒀다가 나중에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내화 건축 자재가 개발되면서 저기도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 명, 말이 100만 명이지 엄청난 숫자고 그리고 에도는 바다에 연접해 있는 평지였기 때문에 늪지대였죠. 처음에는. 그래서 우물 파면은 소금물이 좀 나오는 그런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18세기 처음에는 16세기였죠. 그때 벌써 관계시설을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저 멀리 산에서 저수지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그때 벌써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역참제도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말을 타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정도 되겠죠. 일반인들도 돈을 주면 그 역참시설 이용할 수 있고 편지 같은 경우에 속달은 60시간 만에 오사카까지 우편물을 전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이
그냥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체력이 있었기에, 그리고 대규모 상업자본 이런 게 일찌감치 형성되어 있었기에 그러한 대대적인 개혁도 발빠르게 아마 진행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동경 부동산의 전성기는 18세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서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지금 똘똘한 한 채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방을 한번 봅시다. 지방에 똘똘한 친구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난 친구들 중에서 저 위에 상류층을 형성하는 친구들이 지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그만 공장도 아니고 거대한 공장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겠죠. 그런데 저걸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양식장, 저것도 수입이 엄청납니다. 저런 거 물려받고 나서 서울로 올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경찰 포함, 서울에서 공무원 하면은 밥은 안 굶겠네. 좀 따분하겠다. 그런데 뭐 이 정도죠. 그런데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회적 계급이 다릅니다. 서울에 있는 공무원하고는 월급은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저 지방에서 공무원 하면은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쌉니다. 월세 70만 원 정도 주면은 꽤 괜찮은 주택에 거주를 합니다. 가족들 전체가. 반면에 70만 원, 월세 70만 원이면 서울에서 원룸 중에서 조금 괜찮은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의 질 자체가 전혀 다르죠.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지방의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서울에 온 친구들은 바닥을 까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유입 청년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고시원 원룸입니다. 고시원 원룸. 이 친구들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자극할 수 있는 그만한 재력이 되는가? 일단은 안 된다고 봐야죠. 이들 중에서 성공한 극소수가 아마 똘똘한 한 채에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18세기에도 막부 시대도 아니고, 마치 17세기로 타임머신 타고 넘어가서 일본 동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갭 투자하듯이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갭 투자를 한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지금 꿈을 꾸는 모습보다는 훨씬 안 좋을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똘똘한 거 맞겠죠. 그러나 그 똘똘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낫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저 위에 가격이 형성될 만큼, 그 가격을 유지할 만큼 대단한 부동산은 아닐 수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